안녕하세요. 저는 책 어떤 삶들을 읽고 있는 읽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그럭저럭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편부터 한번 살짝 복기를 해볼까요? 지난 편에서 크리미한테서 구내염이 발견이 됐었죠. 그리고 목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미경 씨가 쉼터 살림이나 크리미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치료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쉼터에 있던 한 고양이가 별이 되는 일을 겪으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 거기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책으로는 164페이지입니다. 희망 혹은 희망 고문. 병원을 방문해 발치를 위해 수면 마취를 하고 입을 크게 열자 그 속에서 크리미를 오래 괴롭혔던 염증과 함께 혹 2개가 드러났다. 객관적으로는 작은 그 혹들이 너무도 커 보였다. 일단 구내염과 고통의 원인인 이빨을 뽑아서 제거하고 구강 내 혹은 약물 치료를 해보기로 했다. 발치를 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혹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발치를 하고 2주가 흐르는 동안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다. 크리미는 전보다 더 많이 침을 흘렸고 혹은 더 커진 듯 보였다.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 병원에 가보니 역시 혹은 더 성장한 상태였고 목구멍을 너무 많이 막고 있어서 침도 제대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시 수술이 결정되었다. 무섭도록 크게 크리미의 얼굴을 차지하고 있는 그 덩어리가 어쩌면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여 제거 후 조직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수술 전에 의료진은 제거 후 이대로 다시 혹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다시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미경 씨는 그저 다시 생기지 않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크리미가 부디 조금만 더 곁에서 더는 아프지 않고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사실 병원에서는 종양 제거 수술 진행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이미 다른 아픈 고양이들 치료를 하며 납부하지 못한 병원비가 꽤 밀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경 씨는 의료진에게 바로 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수술을 꼭 진행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크리미가 혹 때문에 밥을 전혀 먹을 수 없고 침도 삼키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고 간곡히 설득했다. 미납한 병원비가 남아 있었지만 미경 씨의 간청에 못 이겨 진행한 수술에서 혹과 녹아버린 턱뼈도 함께 제거했다. 혹시라도 크리미가 음식을 거부할까봐 피딩 튜브까지 달았다. 수술 후 지쳐서 누워있는 크리미와 턱의 수술 자국은 미경 씨의 가슴을 핥히었다. 잘한 결정일까? 욕심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마취에서 깬 크리미는 다시 네 발로 입원장 바닥을 딛고 서서 조금이지만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이 미경 씨에게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위로이자 격려였다. 이제서야 둘이서만. 크리미는 병원의 배려로 수술 후 1달 동안 병원의 작은 방에서 지냈다. 그동안 미경 씨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크리미를 만나러 갔다. 약간의 후원금과 후원 물품 외에는 홀로 쉼터 운영을 책임지는 미경 씨의 삶은 해야 할 일이 시루 속 콩나물처럼 빽빽했다. 오후에 일어나서 집에 보호 중인 고양이를 돌보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돌며 밥과 물을 나눈 뒤 쉼터에 가서 급여와 청소, 투약과 필요할 경우 병원 방문 등을 하고
어두워져 오는 하늘을 보며 직장으로 출근한다. 쉼터 일로 낮에 움직여야 할 일이 많아 야간 일밖에 할 수 없는 탓이었다.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쉼터에 들러 다시 고양이들을 확인한다. 때로는 쉼터에서 잠시 몸을 누인 채 쉬고 갈 때도 있다. 그 와중에 크리미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크리미는 미경 씨에게 특별했다. 고양이 구조의 길로 이끈 고양이였고 그게 미안해서인지 구조해온 새로운 고양이를 모두 동생으로 맞아 살뜰하게 품고 돌봐준 쉼터 운영의 동반자였다. 병원에서 스태프만 대한 채 낯섦과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한동안 크리미는 밥도 잘 먹었고 다시 예전의 체력을 되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9월부터 종양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10월에는 입안이 종양으로 가득 찼을 뿐 아니라 얼굴 전체로 퍼졌다.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크리미는 다시 고통에 빠졌지만 낙심하고 엎어져 있을 수는 없었다. 사는 동안은 살아야 하니까. 처음에는 입에 튜브를 고정해서 유동식을 급여했지만 종양으로 볼이 녹아내리면서 튜브를 목으로 옮겨 끼워 유동식을 급여했다. 유동식이라고 다 몸에 맞는 것은 아님을 그때 알았다. 어떤 유동식은 소화에 문제가 있는지 설사를 심하게 하곤 했다. 겨우 찾은 크리미에게 맞는 제품은 한국 제품이 아닌데다 해외 직구도 되지 않아 구하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리 구매 후 배송을 부탁하기도 했고 가끔 후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병원에서 더 할 것이 없어졌을 때쯤 퇴원을 결정하고 크리미는 오랜 집이자 일터였던 쉼터로 돌아왔다. 쉼터에서 크리미는 분리된 혼자만의 공간에서 지냈다. 크리미의 침에 염증성 세균이 섞여 나오기 때문이기도 했고 이제까지 크리미가 품어주고 돌봐줬던 쉼터 고양이들이 크리미를 피하고 꺼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아마 크리미에게서 나는 냄새와 크리미의 모습이 거부감을 준 것 같았다. 혹시 이런 것이 크리미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홀로 방에 격리되어 있는 것이 힘들지는 않은지, 또 혹시 더 아픈 데는 없는지, 젖은 채 홀로 앓고 있는 크리미를 볼 때면 그런 상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걱정과 짐작으로만 뒤덮인 것 같을 때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겸한 페타로를 접하게 되었다.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미경 씨는 믿고 싶었다. 알 방법이 전혀 없는 크리미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읽을 수 있다면 잊고 싶었다. 그리고 크리미든 아니면 그 누구든 대답해 주었으면 했다. 2번의 큰 수술로 아픔은 좀 나아졌는지, 다른 고양이들과 따로 떨어져 홀로 지내는 것이 괜찮은지, 크리미만 오롯이 사랑해주지 못하는 쉼터라는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로 아파진 것은 아닌지, 우리 함께 사는 동안 행복했는지를 크리미에게 물었다. 수술 후 아픔은 많이 줄었고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다고 크리미가 대답했다는 말에 미경 씨는 가장 크게 안도했다. 무엇보다 아픔이 줄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분리해서 홀로 둔 것에 대해서 크리미는 오히려 너무 편하고 방해받지 않고 여유롭게 있을 수 있어 좋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공간이 좁아서 걱정이 많았던 미경 씨는 편안하다는 크리미의 대답에 한결 마음을 놓았다. 크리미 이후 점점 더 수가 늘어나고 쉼터까지 운영하게 된 까닭에
온전히 사랑받지 못한 스트레스로 아픈 것은 아니었는지 늘 마음이 쓰였던 미경 씨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미경 씨가 노력한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몸이 약해서 아픈 거라고 대답했다고. 그리고 건강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어른스럽고 의젓한 생각을 전했다. 미경 씨와 함께한 동안 행복했느냐는 질문에 크리미는 잘 지낼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고 잘 이끌어줬다고, 그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크리미는 전과 같았고 미경 씨는 죄책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당시 각종 문제와 스트레스, 미안함 등으로 병이 나 있던 미경 씨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다. 그런 와중에도 미경 씨에게는 구조 요청이나 입소 문의가 왔다. 입소나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협박처럼 그럼 보호소로 보내겠다고 말해버리는 그런 요청이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아픈 개체면 미경 씨는 외면하지 못하고 현장으로 가곤 했다. 그날도 뇌장애가 있는 고양이를 구조해서 입소 전 검사 및 중성화 수술을 위해 병원을 두고 쉼터에 들어섰다. 먼저 쉼터를 치우고 크리미에게 연결된 튜브에 유동식을 밀어넣고 쉼터 고양이들 몫으로 사료를 시키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왔다. 귀찮아서 라면으로만 식사를 해결하길 반복했던 지난 며칠. 오랜만에 밥을 해먹으려고 연 쌀통에는 쌀알 몇 개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쌀이 떨어졌는지 말았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흔히 말하는 현타라는 것이 왔다. 돌연 허탈감과 함께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크리미는 홀로 작은 방에서 양쪽 턱을 모두 잃은 채 시들어가고 쌀통에 쌀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사는 이런 삶이 괜찮은 걸까? 이렇게 살아서 얻는 것이 무슨 대단한 소용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던 그 순간에 휴대전화의 알림이 울렸다. 병원에 입원시켜둔 고양이의 동영상이 도착한 소리였다. 마취해서 잘 깨었고 회복해서 사람 손에 반응하며 발라당 몸을 뒤집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배고픔과 회의감이 덮여버리고 말았다. 그저 기쁘고 웃음이 났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경 씨의 허탈감을 날리고 기운을 북돋는 것은 그런 소식이었다. 크리미의 마지막. 그렇게 2달을 버틴 12월, 크리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움직임이 거의 없어졌고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화장실에도 완전히 들어갈 힘이 없어 몸을 반만 넣어 간신히 용변을 해결했다. 모래를 덮는 일 역시 크리미에게는 힘겨운 노동이 되었다. 식욕도 사라졌는지 배고프면 응석을 부리며 야옹거리던 크리미의 울음소리 역시 사라졌다. 2020년이 시작되는 1월 1일, 그리 춥지는 않았던 겨울날 새벽, 크리미가 떠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미경 씨를 찾아왔다. 조금이나마 있던 기운마저 모두 사그라진 크리미가 허공을 보며 울었고 어딘가 누울 자리를 찾아 계속 헤맸다. 이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였는지 미경 씨가 옆에 있었지만 계속 무언가를 찾았다. 미경 씨가 크리미를 쓰다듬고 안으며 여기 있다고 말해줘도 극구 몸을 빼내어 다른 구석으로 가서 허공을 보며 울기를 반복했다. 그때 미경 씨의 바람은 치료 중 너무 많이 아팠던 크리미가 아프지 않게 떠났으면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날 새벽 미경 씨가 가졌던 그 느낌은 정확했다.
크리미는 2020년 1월 1일 염증과 종양으로 괴롭던 몸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떠난 크리미를 미경 씨는 차마 바로 보내지 못했다. 이제는 아프지 않고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어진 크리미와 쉼터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에야 화장터로 향했다.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린 고양이를 마주할 때면 미경 씨는 늘 두 가지 마음이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다는 생각. 다시 못 본다는 것,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별을 수없이 겪었기에 미경 씨는 마지막이 다가오는 고양이를 최대한 많이 안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 노력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이 모든 감정을 이 세상을 영영 떠날 생명이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지금 표현하지 않으면 다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일상, 연결되는 삶. 지금도 크리미가 잘 하던 행동을 다른 고양이가 하거나 크리미가 잘 누워있던 자리와 크리미가 좋아하던 음식을 볼 때면 크리미가 생각나고 언덕이라도 지날 때면 15년 전 달려오던 크리미가 떠올랐다. 크리미가 떠나고 얼마 후 그 자리에 다른 고양이가 들어왔다. 크리미가 한창 아프던 때에도 길고양이 밥을 챙기러 나선 길에 미경 씨의 차 안까지 들어와 꾹꾹이를 한 고양이였다. 쉼터에 무슨 일이 있거나 누가 아프다 해도 또 미경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길고양이들 밥 주는 걸 쉴 수는 없는 법이다. 고양이들은 그 자리에서 어제와 똑같이 밥과 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갈 사람을 구하거나 어떻게든 가서 최대한 빨리 밥을 나눠주고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바삐 서두르는 미경 씨를 잡은 고양이였다. 평소라면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예쁨 받기를 원하는 고양이를 외면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쉼터에는 크리미 외에도 투병 중인 고양이들이 있어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데려가 달라는 듯 품을 파고들던 그 고양이를 결국 외면해야 했다. 그 후로 밥을 챙기러 갈 때면 그 고양이를 만났지만 데려올 수 없었다. 크리미가 떠난 날, 미경 씨는 매번 눈에 밟히지만 못 본 척 돌아서야 했던 그 고양이를 떠올렸다. 만약 이번에 다시 만난다면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결정하고 밥과 물을 챙겨 늘 가던 그 자리로 향했다. 미경 씨는 15년 전처럼 밥을 나누었고 주차되어 있는 차 위를 뛰어다니던 고양이가 미경 씨에게 달려왔다. 크리미처럼 또 구조되어 쉼터에서 쉬고 있는 여러 가정에 입양가 있는 고양이들처럼 미경 씨는 어렵지 않게 그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었다. 그처럼 간단히 그 고양이는 미경 씨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15년 전 크리미가 그러했듯이. 쉼터 입소전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고양이는 연신 뿡뿡 방귀를 뀌었다. 그 길로 그 고양이의 이름은 뿡뿡이가 되었다. 그렇게 어떤 고양이가 떠났고 어떤 고양이는 식구가 되었다. 그리고 고양이와 사람의 삶은 다시 반복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였는데요. 저에게는 다른 분에게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크리미의 일을 겪으면서 크리미가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쉼터에 있는 다른 고양이들도 아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미경 씨는 또 구조를 했고 구조 요청을 받기도 했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입양도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살았고 너무 심각하게 힘든 저글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 챕터만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요 사이에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거울 쉼터 인터뷰에서 만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건 좀 더 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다음 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전 갔던 이야기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원고 자체가 제가 대전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썼던 원고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